고려 말 당시 남쪽에는 왜구가, 북쪽에는 지금의 중국인 원의 반란군 홍건적들의 침입이 찾아 나라가 매우 혼란했고, 정몽주, 정도전같이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난다. 이런 신진사대부들 중에는 1361년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당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개경을 뚫어야 고려가 사는 것이며. 뛰어난 통솔력으로 크게 활약한 26살의 한경도 출신의 젊은 장수 이성계도 있었다. 이런 이성계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지만 싸우는 기력이 보통이 아니고 장차 큰 일을 하겠어. 이 사람은 백전백승의 노장 최영이었던 것이다. 이성계 장군, 앞으로 힘을 합쳐 폐하를 도웁시다. 그렇게 하지요. 내래 최영 장군님을 힘껏 돕가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27년 뒤 무조건 쳐부셔야 합니다. 아니되매 전쟁은 아니되매 당장 나가서 싸워야지요. 최영과 이성계는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 우왕 14년, 지금의 중국인 원의 힘이 약해지고 한족이 명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최영은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중이었고, 최영의 지원을 받은 이성계는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중으로 높은 위치가 되어 있었다. 뭐라? 명에서 천령 이북당이 원나라에 속했으니 가져가겠다 했다고. 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원래 고려의 땅이었다. 그럼요.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은 땅인데. 그랬다. 원래 고려의 땅이었던 천령 이북 지역의 땅은 원의 힘이 강했을 때 빼앗겨 지배를 받다가 공민왕 시절에 간신히 되찾아온 땅이었다. 너 어떻게 찾은 땅인데 내놓으라고. 앉은 자리에서 우리 땅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 기회에 명예 요동 지역을 정벌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동 지역을 정벌한다고? 우리보다 큰 명을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명이 큰 나라라고는 하나 이제 막 생긴 나라입니다. 아직은 힘이 약하지요. 맞습니다. 북쪽으로 쫓겨난 원의 세력이 명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되매 아니 된다. 왜 그러한가?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을 동원해 전쟁에 나서면 농사일에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또한 장마철이라 활도 느슨해져 싸우기도 힘들고 곧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쪽도 활을 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이집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략해오면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 그럼 일리가 있네.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나 이번에야말로 고려의 국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하, 이성계 말도 맞는 것 같고 어찌해야 하나? 우왕은 갈등하지만 문화시중이었던 최영이 계속해서 우왕을 설득하자 요동 정벌이 결정된다. 이거는 아니되매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며. 기왕에 싸울 거 늙은 최영보다 젊은 이성계가 낫겠지. 이번 요동 정벌은 수문화시중 이성계가 맡으시오. 뭐야? 이성계는 반대한 사람인데 그럼 문화시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영 문화시중은 나와 이곳 궁을 지킵시다. 예, 폐하. 이성계는 우왕의 명령으로 5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의 평양인 고려의 수도 개경을 출발해 요동성이 있는 북쪽으로 떠나 압록강의 위화도까지 내달린다. 그러나 이성계의 말대로 장마가 시작되어 큰 비가 내렸고
강물까지 불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이대로 명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 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 우리 군사들만 다칠 것이 분명하고 폐하께 편지를 써가서 입이 속에 엄청나게 있라고. 이성계는 개경에 있는 우왕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뭐라? 군사들이 힘들어해서 더 이상 진격하기 힘들다고. 군사들이 힘들다 해도 전투가 시작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군사들보단 고려가 더 중요하지. 이성계에게 전해라. 앞으로 진격하라고. 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 전했건만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밀어붙이라. 그런 왕은 필요 없음. 요동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 허나 왕이 그 길로 가라 하매 하여 나는 개경으로 돌아가 그런 왕을 몰아낼 것이며 나를 따르겠는가? 좋다. 우린 요동이 아닌 개경으로 돌아가매. 이성계는 과감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뭐라?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예, 허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폐하.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웠지만 명을 정벌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군사들을 이성계에게 주었기 때문에 돌격! 최영과 우왕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쫓겨난다. 이후 이성계는 9살인 창왕을 새 왕으로 앉히고 나랏일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9살짜리 왕을 앉힐 거면서 왜 왕이 되어 새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하네. 그리하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겠음에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그랬다. 3년 뒤인 1391년에 귀족들과 관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걷어들여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음에. 이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며 이성계는 이렇게 개혁적인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다음해인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일대 왕인 태조 임금이 된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등장한 이성계는 최영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된다. 1388년 명을 정벌하러 갔지만 장마로 인해 진격하기가 여의치 않자 명령을 어기고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우왕을 쫓아내고 9살의 창왕을 내세운 이성계는 이후 공양왕까지 왕의 곁에서 나랏일을 좌지우지했으며 권세가들의 토지를 모두 모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과전법 같은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 민심을 얻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과감했다 이성계. 1668년 네덜란드. 하멜은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배가 난파하여 조선의 섬 제주에 도착하여 관원에게 붙잡히게 된다. 아이고, 코너프 좀 봐. 하늘을 뚫고네. 머리는 노랗고 눈은 쏙 들어갔어. 무슨 저게 뭐여? 갓도 이상한 걸 썼잖여. 앰뷸런스 버스트 나야팡.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게냐? 야방 나가자키 슈. 뭐라고? 야방 야가자키 슈. 아이고, 답답해.
당시 조선 사람들과 하멜 일행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던 얼마 뒤 Where are you from? 놀랍게도 파란 눈의 관원이 와서 통역을 했고 U bent your Nederlandse volk? 뭐라고 하는 게냐? 제 고향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호호, 잘 됐군, 잘 됐어. 이제야 말이 통하겠구만. 아이고, 고향 사람을 다 만났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관리도 하고 있었잖요. 희한하네. Ik ben your Nederland. 그 관원은 하멜과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것이다. 박연이라고 불리는 이 네덜란드 사람은 왜 조선에 있으며 어떻게 조선의 관리가 된 것일까? 하멜이 전하는 박연의 이야기.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저렇게 우는 게야? 고향 사람들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슈.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 호호, 박연은 이제 조선 사람이야. 고향이 조선이야. 에이, 그래도 조선에서 난 것도 아닌데. 아, 그 조용히 좀 해.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가 않잖아. 에이구, 소리가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아, 그렇지. 지금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네. 조선에 온 지 26년이 되었다는 박연은 오, 하멜. 난 얀 벨테브레라네. 조선에서는 박연이라고 하네. 박연. 조선에 온 지 오래되어 잊어버린 그런데 네덜란드어가 어떻게 있을 정도였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중국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 버려진 박연, 자판! 즉 얀얀스 자판! 벨테브레 역시 1627년 처음에는 감옥에서 지낸다. 왔다. 요 말도 안 통하고 요 코 높은 요것을 어떻게 해야 쓴다냐? 나라에서도 고민이 많다는디? 저기 조정에서 청이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청으로는 못 보내고 외로 그냥 보내라고 했디야. 왜? 그래? 당시 조선 관원들은 벨테브레를 지금의 일본인 외로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로 사람 아니문이다. 왔다. 아니, 위에서 당신네 나라로 보내라 하잖소. 아니, 너 때문이다. 우리 왜 사람이노 아니문이다. 아니, 지금 나라에서는 외로 그러나 벨테브레의 소식이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에게 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뭐라?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예, 전하. 그를 불러 올리거라. 전하. 청이 가지고 있는 홍위포는 서양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도 홍위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당시 중국은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해 홍위포라고 불리는 대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조의 명령으로 벨테브레는 훈련 도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벨테브레는 조선말을 배우게 됐고 이름도 박연으로 바꾼다. 보고 저거 만들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박연은 이 몸통을 만들 수 있는 쇠틀을 만들어 주시오. 아이고시오. 아, 그리고 대포알이 대포에서 빠져나갈 때 크게 터져야 하니 화약을 많이 준비해 주시오. 그럴게요. 인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 때인 1652년 홍위포를 만들어낸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리도 가지고 싶어 하시던 대포를 만들어냈구나. 잘했어. 잘했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동안 조선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하멜에게 들려준 박연은 뜻밖의 제안을 한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왕께서 자네에게 훈련도감에서 자네가 가져온 조총을 만들라고 하시네. 전 싫습니다. 그러나 하멜은 싫다고 펄쩍 뛰었고 아니 일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좀 해주세요. 일본은 안 되네. 우리 같은 서양 사람들을 잡으면 바로 죽인다고 하니 여기서 나와 같이 조선에서 일을 도와주게. 이곳 사람들은 정도 많아. 박연은 하멜을 열심히 설득했지만 네덜란드보다 더 좋다네. 여기서 결혼도 하고 같이 살게. 하멜은 네덜란드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조선을 위해 총을 만들었다. 어디 가게? 그러는 한편 틈틈이 네덜란드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았는데
전하, 하멜이 외가 임진왜란 때 가져왔던 조총을 만들었사옵니다. 그래. 자네가 홍위포를 만들고 하멜이 조총을 만들고 이제 우리 조선을 괴롭힌 청에게 복수할 날이 다가왔구나. 저와 하멜이 군사들에게 조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사옵니다. 그래. 총을 쏠 때에는 총을 꽉 잡고 방아쇠를 당기면 깜짝이야. 박연은 하멜과 함께 조총을 쏠 수 있도록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총과 대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그리고 1년 뒤 북쪽에서 나선이라고 불리던 러시아가 청을 위협하자 청은 조선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조총 부대를 시험해볼 아주 좋은 기회로구나. 박연을 우군 도통사로 임명할 터이니 이번에 가서 청을 도와 나선을 정벌하고 오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연은 자신이 만든 홍위포와 하멜이 만든 조총을 사용하는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정벌하러 떠나는데 이것을 나선 정벌이라 한다. 이렇게 당시 조선은 두 네덜란드 사람의 도움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멜은 13년 뒤 조선을 탈출해 네덜란드로 돌아왔고 돌아온 뒤 조선과 박연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이 책이 바로 하멜 표류기다.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사람으로 귀화한 박연은 훈련 도감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해 홍위포라는 대포를 만들고 1653년 제주도에 난파되어 온 하멜의 통역관이 되어 하멜이 훈련 도감에서 조총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북벌의 꿈을 가진 효종을 도와 나선 정벌 등 전쟁터에도 나섰던 박연은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과 달리 조선에 남아 여생을 마친다. 고마웠다 박연.